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 만에 보수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저는 뭐 황교안 대표조차도 사실 뭐 신당 이름이 바뀌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미래한국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아직 헷갈리는 것 같고 네. 선거 이제 뭐 6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미래통합당 얼마나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지도 참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토끼를 다시 불러 모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막 흩어진 거잖아요. 네,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태극기 이 세력도 일부 있지만 또 뭐 일부 탈당해서 나가서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하고 또 뭐 한때 또 이렇게 연대를 하기도 했고 뭐 이제 네.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좀 아쉬운 그런 그 통합이긴 해요. 네네. 그리고 약간 좀 절반의 성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나.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건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의 핵심을 이뤘던 그 세력들이 다시 뭉쳤다.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중도라든가 뭐 진보 진영까지 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핵심 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건 의미가 좀 큰 사건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일단 힘을 결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외연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그 선상까지 지금 일단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여권에서는 뭐 이 미래통합당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새누리당이 쪼개진 상태에서 다시 합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 가는 게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제가 예, 이 말씀 왜 드리냐. 도로 새누리당이건 뭔가를 어쨌든 흩어진 보수가 합쳐졌다. 이건 총선 승리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네. 필요 조건은 되는 거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 이제 정한이 앵커가 저한테 물으셨던 그 부분.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라인업은 갖춰줬는데 여기서 총선을 만약에 미래통합 이기려고 하면 뭐 남았을까요? 공천이에요, 이제는. 네. 결국 뭐 당의 정책 얘기 나오는데 네네. 뭐 어차피 총선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을 내건다 한들 그래서 뭐 야 우리한테 이기게 해주면은 잘 살게 해드릴게요. 이거 한들 크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공천이죠. 네. 인적 쇄신. 그래서 야 저렇게 보수가 흩어진 보수가 다시 합쳤는데 지금 겉으로는 도로 새누리당과 보이지만 공천한 거 보니까 뭔가 얘네들이 달라졌는 걸 네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공천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의 총선이 잘 되냐 안 되냐 키는 네.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쥐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에 TK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네. TK의 인적 쇄신을 얼마나 이루어내느냐.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총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역시 그 키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쥐고 있고 앞으로 실질적인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공천 얘기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TK 뭐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또 불출마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TK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TK에서의 불출마 선언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이제 보면 흐름들이 네. 어젠가요? 그제 이제 PK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가부 의원하고요. 정가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네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요. 소위 말해서 그리 인지도가 없는 의원 10명보다 전국급의 의원 한두 명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은 오는 어떤 이미지는 더 강하거든요. 네. 서울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렇죠. 사실 강서울이라는 지역구는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아니고서는 미래통합당에 누가 나가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한 지역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김성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죠. 정가빈 의원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 친박 중에 최다선이에요. 예. 유기준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어쨌든 친박의 핵심에 가까운 두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 물꼬를 텄다라는 이 흐름들을 보면 네. 아마 TK 쪽에서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라도
아마 물갈이가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야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화된 민주당의 공천 경쟁 이야기와 또 3년 만에 다시 뭉친 보수 야권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